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조정안의사 제5의 단답형 문항복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요. 화장품 모발의 생리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두피의 이상 증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에서 탈락한 세포가 벗겨져 나온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물, 두피 피지선의 과다 분비, 호르몬의 불균형,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두피 손상으로 발생이 증가하거나 말라세지아라는 진균류가 방출하는 분비물이 표피층을 자극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이것. 바로 비듬이죠. 본 비듬과 관련된 문항 내용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은 부분인데요. 단답형 형태의 특히 모발과 피부의 생리 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잘 살펴보신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듬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본 문항에서는 비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증상으로서는요. 두피에 국한된 대표적인 동반 증상으로서 가려움증이 야기가 되죠. 증상이 심해지면 구진선 발진이 나타나거나 또 심한 바깥 귓길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비늘이 발생되는 등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발생되는 그러한 비듬입니다. 이 문항과 더불어서요. 비듬과 관련된 화장품의 원료 쪽 한번 살펴보면요. 화장품 원료 중에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있죠. 그 중에 기타 성분으로서 징크 피리치온 그리고 에틸 라우릴 알지네이트 하이드로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두 성분 다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에 여기 샴푸라고 되어 있죠. 샴푸에 징크 피리치온은 1.0%까지 그리고 에틸라우릴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0.8%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징크 피리치온은요. 그 외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즉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하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징크 피리치온으로서 1.0%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타 제품에는 모두 사용 금지인 성분이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볼까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에는 그 고시 성분들이 있죠. 그 고시 성분에는 그 기능에 따라 많은 성분들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고시된 성분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고시 내용을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두 가지 고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가 있죠.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심사 자료를 안전성 자료부터 유효성 자료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성분과 그 성분에 따른 그 함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자료들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의 형태로 기능성 화장품의 승인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보시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성분을 포함한 기능성 화장품의 주 성분들과 또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고시 성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고시 성분에는 그 고시 성분과 함량 그리고 해당하는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는 함량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고시 성분과 그에 따른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 징크 피리치온에 나와 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자료 유출이 생략되는 그런 고시 성분 및 고시 함량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에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성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 별표 제9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덱스판테놀이 나와 있죠. 비오틴이 나와 있고요. 엘멘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피리치온, 좀 전에 본 징크피리치온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징크피리치온 액 50%, 이 솔루션 형태의 징크피리치온 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성분이 고시되어 있죠. 이런 비오틴이나 엘멘톨, 여기에 나와 있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들은 지난 과거 여러 시험에서도 출제된 이력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죠. 본 고시에서는 성분만 나와 있고 그 특정 고시 함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그 생략되는 서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성분을 사용하고 특정 함량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즉, 본 고시 성분 징크피리치온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긴 하지만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한 가지, 즉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화장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제1항을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5호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방금 말씀드린 시약적 고시에 포함된 품목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 비오틴, 덱스, 판테놀 등등이죠. 이러한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5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호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죠. 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호부터 4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고요. 심사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요.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성분과 또 고시 성분에 따른 함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함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화장품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1호부터 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간략하게 보호의 형태로 기능성 화장품을 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능성 화장품의 미백, 주름, 자외선 등의 품목들이 심사를 받지 않고 고시되어 있는 성분과 함량 그리고 유형에 맞게끔 사용을 해서 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비듬의 정답을 통해서 비듬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성분 2가지와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